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집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독 잘 될까요? 부모가 부자라서도 아이가 어릴 적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인데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각자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더군요. 그 속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대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법이 아이가 어릴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통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일수록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63세 미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경 씨 딸 현주 씨는 33세 마케팅 팀장입니다. 몇 달 전 현주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상사는 계속 트집 잡고 후배들은 말 안 듣고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냥 참아 또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현주야,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가장 힘든 장면이 뭐였어?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주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미경 씨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때 현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속상했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경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현주야, 엄마가 봤을 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 힘든 건 내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가짐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대화 이후 현주 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엄마가 제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중요한 건 미경 씨가 딸에게 해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분, 60세 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덕순 씨 아들 상민 씨는 28세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대학원 가고 싶은데. 근데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녀. 또는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덕순 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민아, 대학원에서 뭘 배우고 싶은 거야? 그걸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상민 씨가 자세히 설명하자 덕순 씨는 계속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꿈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니? 상민 씨가 대답하자 덕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 상민이는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는 아이야.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분명 해낼 수 있어. 다만 무리하지는 말고 내 속도에 맞춰서 해봐. 결과는 상민 씨는 자신감을 얻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의 대화법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왜? 라고 묻지 않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랬니? 는 자녀를 신문하는 느낌이지만 무슨 생각이었어? 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느낌이거든요. 62세 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라는 말은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무슨 생각이라고 물으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던데 이런 말 대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봐라고 말해요. 59세 정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옆집 아이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애가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먼저 전달해요. 70세 순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감이 없을 뿐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런 대화법을 사용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67세 말순 씨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딸이 결혼 후에도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해요. 엄마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70세 금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저한테 먼저 상의했어요. 엄마와 대화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성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해답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지시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왜? 대신 무슨 생각? 비교 대신 인정, 조언 대신 지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하시거나 왜 그런 실수를 했니? 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실패를 데이터로 보셨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접근하셨어요. 56세 은숙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은숙 씨 아들 준호 씨는 29세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또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괜찮다, 다시 도전해봐, 또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숙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뭐가 아쉬웠는지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엄마가 들어볼게.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를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준호야,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 암기한 건 다 기억났는데 응용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왜 응용 문제가 어려웠을까? 사실 외우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겠어요. 준호 씨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암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해 없는 단순 암기로는 응용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거죠. 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 이번 경험이 정말 소중하네. 만약 운 좋게 붙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정확히 알게 됐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준호야, 진짜 실력 있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도전해봐.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호 씨는 6개월 후 다시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괜찮다고만 하셨다면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게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 61세 정자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자 씨 딸 수현 씨는 32세에 카페 창업을 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수현 씨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완전히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고. 창업은 정말 저랑 안 맞나 봐요. 정자 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연아, 엄마가 봤을 때 이번 일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야. 6개월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거지.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실력을 쌓는 거야. 정자 씨도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수연아, 카페 운영하면서 가장 예상과 달랐던 게 뭐였어?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오는 거였어요. 왜 손님이 적게 왔을까? 위치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했는데 그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다음에 창업한다면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 위치 선정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봐야겠어요. 수현 씨와 함께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위치 선정과 타겟 고객 분석 부족이었어요. 맛이나 서비스는 좋았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카페를 연 게 문제였던 거죠. 정자 씨는 이렇게 격려했어요. 수연아, 이제 네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됐잖아.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1년 후 수현 씨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위치와 타겟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실패를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분석 덕분에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었고요. 75세 명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했을 때 괜찮다고만 하면 아이가 또 같은 실수를 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를 함께 찾으면 다음에는 안 해요. 71세 복순 씨의 말씀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더 강해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68세 순자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실패하면 괜찮다만 했는데 그러면 아이가 또 실패하더라고요. 지금은 왜 그랬을까? 부터 물어봐요. 중요한 건 실패 후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로 끝내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반드시 다음 계획까지 함께 세우셨어요. 62세 영순 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실패 분석이 끝나면 반드시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를 물어봐요. 그래야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거든요. 성인 자녀들은 사회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취업, 승진, 사업,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부모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70세 말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저는 그 경험이 내 능력을 한 단계 올려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녀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자녀. 어떤 자녀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무서워하는 아이는 도전을 안 해요. 하지만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아이는 계속 도전하죠. 그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의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세요. 감정적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다음을 위한 소중한 정보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2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괜찮다로 끝내지 말고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장의 대화법이 가장 도움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독립심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심을 기른다는 것이 혼자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해줄 일을 줄이고 자녀가 해볼 일을 늘리는 것이에요. 64세 인순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인순 씨 딸 미영 씨는 31세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니 부모님이 웨딩홀부터 드레스까지 모든 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미영 씨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준비가 너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엄마가 다 알아볼게 또는 엄마 친구가 웨딩 플래너 소개해 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순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아, 결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 내가 직접 알아보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물어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처음에 미영 씨는 당황했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 관련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고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예산을 계획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6개월 후 미영 씨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안 도와주시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결혼식이라 더 의미 있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미영 씨는 신혼집 구하기, 이사 준비, 새 직장 찾기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어요. 결혼 준비를 혼자 해보니까 세상에 제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사례, 64세 옥분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옥분 씨 아들 재민 씨는 34세 회사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엄마에게 상담했어요. 엄마,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그냥 버텨봐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 없어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하지만 옥분 씨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재민아, 이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해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해봐. 그리고 이직했을 때의 장단점도 써봐.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정말 있는지도 확인해봐. 재민 씨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어요. 엄마가 그냥 조언해 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옥분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민아, 엄마는 내가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스스로 결정한 일이어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결국 재민 씨는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조사했어요. 현재 직장의 문제점, 시장 상황, 자신의 경력과 실력, 이직 가능한 회사들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 결과 재민 씨는 이직하기로 결정했고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엄마가 그때 대신 결정해 주셨다면 저는 평생 의존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분석하고 결정해보니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75세 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아이가 약해져요. 힘들어도 스스로 하게 놔둬야 강해집니다. 69세 점순 씨의 경험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알아보면 되라고 방법만 알려줘요. 절대 이렇게 해라고 답을 주지 않아요. 왜 성인 자녀에게 독립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도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혼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68세 순자 씨의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많이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부러 혼자 하게 놔둬요.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독립심을 기른다고 해서 완전히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73세 복순 씨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줘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니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놔둬요. 3번 정도 시도해봐도 안 되면 그때 도와줘요. 하지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줘요. 이런 방식으로 키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0세 영자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큰 결정은 저한테 상의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스스로 생각한 후에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독립심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현명하게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죠. 66세 봉순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하다가 정말 어려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이제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인 자녀를 잘 키운 부모님들은 달랐어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니 이기적인 게 아닐까 싶으시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75세 영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영희 씨는 세 자녀를 키우셨는데 모든 자녀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를 만나보니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멈췄다가 40대에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서예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도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영희 씨의 큰아들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자기만의 취미나 특기를 갖고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영희 씨가 60대의 서예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우리 엄마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나도 계속 도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 73세 정순 씨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정순 씨는 두 딸을 키우셨는데 두 딸 모두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정순 씨의 삶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포기한 게 없다고 자주 말했어요. 물론 조정한 부분은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순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와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트타임으로라도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도 살고 있다고 말해줬죠.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의 큰딸 이순 씨의 말입니다.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어요. 정순 씨는 지금도 70대인데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딸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극받는 것 같아요. 68세 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져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도 우울해지고요. 실제로 성인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라는 말이에요. 70세 말자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 때 제가 우울해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면 아들도 힘을 얻더라고요. 65세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제가 엄마도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서 재미있어라고 하면 딸이 엄마처럼 저도 힘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72세 경자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졌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온전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만큼은 제 일은 잠시 미뤘죠. 하지만 제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69세 복자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50대에 컴퓨터를 배우고 60대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는 정말 대단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나이에 배우셨는데 우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71세 미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깨달으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어라고도 말해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되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74세 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에게 절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어보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도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일이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절대 너 때문에 못 간다거나 너 챙기느라 바쁘다는 말은 안 했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68세 순자 씨는 최근에 요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딸이 엄마 요즘 너무 활기차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대요. 72세 영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계세요. 손자들한테 예쁜 사진을 보내주고 싶어서요.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젊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라고 하더군요. 70세 금자 씨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딸이 엄마가 저보다 더 트렌디해요 라고 농담하더군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자녀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다. 내가 성장해야 우리 아이도 성장한다. 내 삶이 소중해야 아이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인 자녀가 잘 되는 집의 4가지 비밀 어떠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화법의 비밀. 왜? 라고 묻지 말고 무슨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조언보다는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두 번째, 실패 관점의 비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봐주세요. 함께 분석하고 다음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세 번째, 독립심의 비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어려울 때는 방법을 알려주되 답은 주지 마세요. 네 번째, 부모 자신의 행복.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분명 달라질 거예요. 댓글에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